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0일 최명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영재 의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를 해서 판사로부터 자, 구속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결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근데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관심은 이 사람 개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2차 체포동의안이 왔을 경우에 과연 민주당에서 얼마의 이탈표가 있을 것까? 그 부분에 대한 척도,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는 걸로 일종의 징검다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영재 의원의 혐의는 이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들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전부 합치면 1억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천 헌금으로 7천만 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하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뭐 이것도 실질적으로 공천 헌금과 관련이 있죠. 이 명목으로 5,75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한 1억 2천 정도를 받았다는 게 주요 혐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사람이 281명인데 이 중에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 뭐 이 정도로 지금 이제 160표니까 재적 과반수거든요. 그러면 재적이 지금 뭐 299니까 그러면 150표면 50표를 넘으면 가결입니다. 그러니까 160표를 얻었기 때문에 가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의석 다 합쳐봤자 115명이죠.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략 한 뭐 110명 정도 참석했다고 치고, 아직 그거는 뭐 그 분석이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이제 일종의 뭐 권고적 당론 비슷하게 찬성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우선 하영재 의원 본인은 반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본인하고 뭐 하영재 의원하고 좀 가까운, 왜냐면 하영재 의원이 경남 사천 남해 하동 뭐 이쪽 출신이니까 가까운 몇몇은 또 뭐 기권을 했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부결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오늘 참석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할 때 적어도 한 50명 정도가 다른 당이나 무소속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0명 정도. 왜냐면 국민의힘은 한 1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50명 정도 찬성표가 넘어왔고, 그 다음에 기권표 22표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본다면,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50명 정도면 정의당 6명 빼면 한 45명 정도.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 2월 27일에 표결을 했었죠. 이때 찬성이 139명이었습니다. 찬성이 139명. 물론 이때는 281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국민의힘은 115석이었고 정의당 6명 찬성했고, 그러면 121, 그러면 18명, 민주당에서 최소 18명이 이제 찬성을 했고, 기권 무효까지 따지면 대략 그때 언론의 분석은 민주당에서 한 30명 정도가 이탈표가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은 그 당시에 뭐 말로는 자유투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 부결시켜라 이렇게 다 사발통문으로 의원들 사이에 돌았거든요. 그런데 부결시키라는 당 지도부의 그런 방침에 반기를 든 사람이 기권 무효까지 다 합쳐서 한 30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때 한 30명 정도가 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늘어서 한 40명 이상, 최소 40명 정도 민주당에서 이 정도가 반기를 들었다. 반기라고 하기는 어렵죠. 뭐 자율투표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그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표가 이재명 대표 때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최소 40명이라고 하는 건 40명이 훨씬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말로는 자유투표를 했지만, 그러면 우리 혐의를 한번 보자 이거지. 혐의. 아까 제가 하영재 의원이 뭐
예비 후보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보좌관 등으로부터 해서 대략 한 1억 2천 정도를 받은 거라고 그랬었죠. 물론 이 혐의에 대한 증거, 뒷받침, 진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부결된 이재명 대표는 어떤가요? 성남FC 관련해서 무려 135억 제3자 뇌물, 그 다음에 대장동 배임죄의 부분은 거의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영재 의원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노웅래 의원 직접 뇌물이 6천만 원, 여기에다가 3억 원 현금이 발견됐죠. 이 3억 원 현금도 어찌됐든 본인이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명이 석연치 않다 하는 거는 이미 다 드러났고, 물론 이번에 노웅래 의원을 기소하는데 이 3억 원 가까운 현금은 기소해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심지어는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 그 뇌물을 받는 봉투 부시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이 돼 있습니다. 증거가 훨씬 더 명확하다는 거죠, 노웅래 의원은. 그런데도 다 부결시켜놓고 하영재 의원은 노웅래 의원보다는 조금 더 뇌물 액수가 크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한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많은 숫자가 최소 40명 이상이 가결표를 던졌다. 이게 내로남불이죠. 결국 국민의힘 그리고 자기네들 소속 의원들이 범죄 혐의를 받을 때는 이거는 정치 탄압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 혐의를 받을 때는 이건 그야말로 자범 수준이고, 이런 두 가지 이중잣대를 가지고 지금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한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그것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때 대략 언론의 분석으로는 30표 정도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최소 40 내지는 50 정도가 자율투표라고는 하지만 그때도 민주당은 자율투표라고 그랬고 지금도 자율투표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에 찬성을 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이나 백현동이나 이 부분에 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대략 한 5월, 6월 정도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 의원들은 몇 명이나 반기를 들을까? 지난번에 139명이었기 때문에 11명만 더 추가가 되면 그러면 가결되는 수준이다. 그런데 오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니까 그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5월, 6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명확하지 않고, 또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안 내려놓고 끝까지 버틸 것이냐 이런 부분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하영재 의원의 그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지난번 이재명 대표 때 찬성한 의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다.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왔을 경우에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또 큰 부담 없이 찬성표를 던질 개연성, 이런 것들이 일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의미라면 의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구체적인 거는 그때 검찰이 어떤 구체적인 범죄 혐의의 증거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사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체포동의안에 대한 반대표가 2월 27일 그날 가장 많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반대표는 줄어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때 반대표가 138표였는데 찬성표가 139고 138표였는데 이 138표 이하로 반대표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반대표가 확 줄으면 가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몇 명 정도만 줄었다 이러면
그때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결 가능성이 하영재 의원의 경우를 보니까 하영재와 이재명은 물론 다르지만 제법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에 찬성하는 민주당 사람들의 표가 지난번보다 많이 늘었다 하는 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